문정에는 남편 사망 후 10년간 붓을 놓고 은둔해 왔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녀는 마침내 가족들을 소환했다. 장남 45세 한서준이 먼저 도착했다. 건축사무소 대표이지만 실상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저택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이 땅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장녀 42세 한지우는 20년 만에 집을 찾았다. 성공한 미디어 사업가였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상처받은 소녀였다. 집안 곳곳에서 되살아나는 아픈 기억들이 그녀를 짓눌렀다.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다. 29세 한윤아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정혜의 조카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준과 지우 모두 그런 친척을 기억하지 못했다. 윤아의 맑은 눈빛과 자연스러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뭔가 석연치 않았다. 간병인 38세 백기원만이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3년째 정혜를 돌보고 있는 그는 지금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밤마다 정혜의 침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치매가 심해지는 것 같았지만 때로는 놀랍도록 명석한 판단을 보여 모든 일을 당황시켰다. 윤아는 빠르게 가족의 일원이 되어 갔다. 정혜의 과거는 물론 서준과 지우의 어린 시절까지 세세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둘러댔다.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서준은 몰래 부동산 시세를 조사했다. 저택과 대지를 합치면 최소 50억은 될 것 같았다. 재개발까지 성사되면 100억도 가능했다. 그 돈이면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것이다. 지우는 윤아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기시감에 시달렸다. 웃는 모습,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어딘가 낯익었다. 20년 전 입양 보낸 딸과 관련이 있을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기원이 윤아가 혼자 저택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 마치 집 구조를 훤히 아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특히 다락방의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오랫동안 들여다봤다. 정혜는 모든 상황을 침대에서 관찰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자신이 연출한 연극이 시작되는 것을 지켜보는 듯 했다. 서준이 어머니 서재에서 충격적인 유언장을 발견했다. 모든 재산은 가장 큰 배신을 저지른 자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3년 전 어머니 명의 예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일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지우는 윤아에 대한 의혹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나이, 생김새, 성격까지. 혹시 20년 전 입양 보낸 딸이 아닐까?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사설 탐정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윤아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온 것일까? 지우가 윤아를 추궁했다. 당신 정체가 뭐예요? 윤아는 순수한 미소로 대답했다. 저는 그냥 진실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이 집에 숨겨진 진실이요. 기원이 정혜에게 물었다. 정말 조카딸이 맞습니까? 정혜가 답했다. 사람들은 거짓말할 때 눈빛이 흔들리지. 하지만 저 아이는 너무 맑아. 그게 더 무서운 거란다. 가족들 사이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서로를 의심하며 각자의 비밀을 숨기려 애쓰는 가운데 정혜만이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정혜가 10년 만에 아틀리에에 나타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캔버스에는 한 가족의 모습이 그려졌지만 모든 얼굴이 모호하게 처리되어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왜 갑자기 그림을 그리시나요? 기원의 질문에 정혜가 답했다. 화가는 죽기 전 마지막 작품을 완성해야 해요. 인생의 모든 색깔을 담은 진실한 그림을요. 그날 저녁 정혜가 모든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이것이 진짜 유언장입니다. 그동안 본 것은 가짜였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시간입니다. 정혜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잃었던 위험이 되살아났다. 치매 환자가 아니라 모든 걸 계획한 현명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각자의 죄책감과 욕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드디어 진실과 마주할 순간이 다가왔다. 유언장을 연 정혜가 내용을 읽었다. 이 집과 모든 재산은 가장 적은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물려준다. 돈이 아닌 진실성이 상속 기준이라는 말에 모두가 당황했다. 정혜는 한 명씩 고백하게 했다. 서준은 눈물로 어머니 예금을 무단 사용한 일을 털어놓았다. 지우는 20년간 숨겨온 비밀을 고백했다. 어머니, 저는 아이를 낳아 입양 보냈어요. 유나의 차례가 되자 그녀가 말했다. 저는 고백할 거짓말이 없어요. 다만 지우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언니가 찾는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유나는 계속했다. 입양 가정에서 자랐지만 친엄마를 그리워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정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두 진실을 말했군요. 하지만 아무도 이 집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거짓말쟁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실을 말한 지금 여러분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이 집은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대신 더 소중한 걸 남겨드려요. 바로 진실한 관계 말이에요. 그날 밤 유나가 지우에게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지우는 20년간의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한 달 후 정혜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저택은 사회복지시설로 기부되었지만 세 사람은 아쉬워하지 않았다. 돈보다 값진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정혜가 마지막으로 완성한 작품은 건물이나 그림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 된 가족이었다.